금년도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죠.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이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강화한다든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도 다시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간다. 과거에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한 좀 모호한 입장이 있었는데, 비핵화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당장 호응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모두 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또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했지만은 안보가 더 증진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국력으로 봐서 이렇게 핵 개발을 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재도 강화되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북한 인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잡아서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언젠가는 북한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그 가치를 공유한 동맹이라는 점, 이걸 좀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보 동맹,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 나간다 하는 점을 또 밝혔는데, 이건 이제 고전적인 한미 동맹 관계인데, 더 나아가서 한미 간에는 경제 안보를 위해서 상호 파트너로서 강력한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가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한미 동맹 관계에 비해서 남북 관계가 정체 상태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를 좀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북핵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핵무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북한의 핵은 북한으로서는 가지고 있어봐야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위협을 느끼면서 두 손발 묶어 놓고 있을 주변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이 고도화될수록 주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의 그런 대응 체제도 강해질 것이고,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그 무력을 증대시켜봐야 쓸 일이 없다. 다만 북한이 핵을 고도화시킬수록 더욱더 제재는 강화되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지금 북한은 그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체제 안전의 기본은 자기 나라 주민입니다. 자기 나라 주민들이 굶주리고 못 살고 불만을 느낄 때 그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 체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핵을 포기하고 빨리 비핵화의 결단을 한 다음에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전폭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핵무력 강화에 관해서는 작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5대 전략무기를 5개년에 걸쳐서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 바로 이 5대 전략무기 개발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5대 전략무기와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그걸 했다 하더라도 주변 나라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핵군축에 응하겠느냐. 만약에 핵군축에 응한다면은 국제 NPT 체제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NPT 체제가 무너지면은 핵무기를 모든 나라들이 다 갖겠다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추구하는 핵군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 무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 마당에서 북한이 핵군축을 하려고 할 텐데 비핵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러면서 핵군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군축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럼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또 다른 나라 이 나라들도 전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인데 그건 그렇게 되면은 국제질서 이제까지 유지된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건데 그건 그 국제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입장을 고려를 해봤을 때 핵군축을 하겠다고 하는 북한도 무책임한 얘기고 핵군축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다. 그건 핵 확산을 방조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크게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동맹 체제가 다시 규합이 되고 진영이 재편되고 또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특이한 흐름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 국가가 비핵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영토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인데 이건 지금 5천년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핵 국가가 비핵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국토의 현상 변경을 시키는 것. 이건 있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자기들의 그런 의도를 실현시킨다면은 국제 질서는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핵을 가진 나라는 마음대로 이 세계 질서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그러니까 국제 공동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핵을 가진 나라가 영토 변경을 성공을 시킨다면은 다른 모든 비핵 국가들이 핵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점도 아주 국제 정세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또 대북정책 방향을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30년 동안
경험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담대한 구상도 제시를 해놓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그걸 거부하면서 지금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그 북한 핵은 북한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정권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핵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핵 협상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 북한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될 책임과 힘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더 좁게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연계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이 작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체제 안전, 정권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주변 나라들의 이익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으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안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좀 너벌스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자업자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가 자기들의 국익에 맞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가 자기들의 국익에 맞는 것이고, 한국은 뭐 물론 그렇고, 또 북한도 비핵화를 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켜야 주민들의 민생도 해결하고 국가 발전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